남이 쓰던 물건 공짜라고 막 받아다가 애기한테 주고 그러면 움직이는 인형 만나게 될지 모른다. 귀신 들린 인형에 대해 에나멜 귀신 들린 인형 이야기는 영화나 이야기 중에 들어본 적은 있겠지. 옛날에 척키 칼 들고 막 사람 죽이고 그거 보고 좀 무섭고 귀엽긴 했는데 귀신 들린 인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진짜 귀신이 인형 안에 들어가서 그런 걸까? 아니면 외계인의 짓일까? 또 외계인으로 밀어붙인다. 요괴이던 유령이던 귀신이던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인형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막 겁먹고 그랬겠지. 누구한테는 귀신이 보이고 누구는 보이지 않고 그러잖아. 귀신이 붙어서 움직이는 인형, 이거 누구랑 같이 있으면 움직이고 누구랑 같이 있으면 안 움직이고 그럴까? 이런 실험을 해본 적은 없을 거 아니야. 내가 기회되면 한번 해볼까? 누군가가 귀신 붙은 인형이다 뭐다 하니까 그 사실을 믿는 거 아니야? 아니면 재미로 느끼고 넘어갔겠지만 에이 그런 게 있겠냐, 그럴 수도 있지. 이거부터 물어보자. 귀신을 믿어? 외계인은 믿는데 귀신은 안 믿는다고? 귀신처럼 움직이고 살아가는 외계인이 많으니까 그냥 외계인이다 귀신이다 요괴다 이거 경계에 나누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어차피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조종하는 그런 상태니까. 집에 물건이 떨어진다든가 물건이 움직인다든가 부엌에 비닐봉지 막 부스럭거리는 소리 들릴 때 인형이 움직이는 것 또한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귀신이다 뭐가 움직이는 물건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곳, 뭔가 좀 휑한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단칸방에 3명의 가족이 살고 막 좁게 지내봐라. 귀신이든 요괴든 그 공간에서 편히 쉴 수 있을까? 같이 지내기 힘들 거야. 100평짜리 집에서 둘이 산다고 해보자. 그러면 귀신이든 요괴든 어디 구석탱이에 짱 박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시골집이 됐다 넓은데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만 사신다 해보자. 거기에는 귀신이 살기 편하지 않을까? 당연히 편하겠지. 그런데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갑자기 물건이 떨어지고 인형이 움직였다고 야 이거 귀신이 있다 막 호들갑 떨고 막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야. 그런 갑다 헛것을 봤나 보다. 눈도 흐려지고 그냥 뿌옇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갑다. 그리고 귀도 어두워지니까 뭐가 움직이고 속삭였다 하더라도 잘못 들었나? 잘못 봤나? 요즘에 내가 허해져서 보약을 좀 먹어야 되나? 그래 보약 한 점 지어 먹고 그냥 넘어간다 이거야. 인형에 귀신이 들렀다. 이거 목격한 사람? 대부분 젊은이 아니었어? 시골의 주택, 넓은 공간에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그런 곳에 사람 모양의 인형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반면에 빽빽한 도시에 고시원처럼 좁은 공간에 말 모양의 인형이 있었다고 상상해봐. 이 둘 중 누가 귀신 들려서 움직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 100명 중 99명은 시골 주택에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그곳에 있는 기든 아니든 이거부터 생각해보자. 말 모양의 인형이 갑자기 움직이는 거랑 인간 모양의 인형이 움직이는 거랑 뭐가 더 무섭겠니? 왠지 말 모양의 인형이 움직이면 우와 신기한데 귀신 들렸다는 생각 안 할지도 몰라. 근데 사람 모양, 애기 모양, 그 애기 모양으로 생긴 그 인형이 갑자기 움직였어. 눈도 깜빡거리고. 그럼 하루 식업할 거다. 이 영상 찍기 전에 내가 대사를 작성하거든. 작성하는데 막 뒷골이 막 서늘해지더라. 나도 보약 한참 먹어야 되나? 귀신 이야기 하니까 그런가. 오늘 이날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 근데 외계인이나 요괴 이야기 할 때는 이러지 않았어. 야 이상하게 인형에 귀신이 들었네 뭐네 이런 주제로 글을 쓰니까 몸이 막 추워지고 그러더라고. 야 영상 찍을 때도 조금씩 그래. 여기 막 오싹오싹 올라와. 니들 이야기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 거 맞긴 하나 보다. 진짜 오싹하다니까. 약간 으스스해. 인간 아이 모양의 인형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랑 귀신 이야기 오지게 해보자. 그럼 혹시 알아? 귀신이 인형 안에 들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대가 하는 귀신 이야기 계속 듣고 살아가고 싶어 할지. 인형이 움직이는 건 귀신 들러서? 라고 믿는 인간의 생각, 공포, 머릿속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불안?
이런 게 무의식에 자리 잡아서 그런 거 아닌가 몰라. 아이한테 사람 모양의 인형 이거 사주는 게 맞긴 할까? 집에 그런 인형 있던 거 다 갖다 버리긴 했어. 애들이 다 커서 뭐 필요 없기도 했는데, 만약에 그 인형들을 버리지 않고 중고품 사고 파는 데다 그냥 넘겼으면은, 그럼 어느 누군가가 데리고 있지 않을까? 어느 집은 평온한 집안이 있는 반면에 세상 풍파에 가족끼리 사이 안 좋고 그런 집안이 있을 수도 있겠지. 싸우고 욕하다 이제 그런 의욕도 없고 정도 없고, 아빠는 엄마랑 대지게 싸우고, 엄마가 아빠 두드러 패고, 엄마는 아이 또 때리고, 아빠가 엄마 두드러 패고, 집에 있는 물건 집어던지고. 어두운 집구석에 살아가는 아이는 인형에게 자꾸만 말을 건다. 너는 나랑 계속 같이 있을 거지. 너는 언제나 내 옆에 있을 거지. 밥 먹을 때도 인형은 옆에 있고, 잠잘 때도 인형이 옆에서 자고, 이불 먼저 덮어준다. 뭐 할 때마다 인형을 데리고 다녔다. 손주가 걱정된 돌아가신 할머니의 영혼은 이 엉망이 된 집안을 지켜보다 못해 손주가 가지고 다니는 인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날 술이 취해 들어온 아빠, 이놈의 집구석 너무너무 싫다고 뛰쳐나가 버린 엄마, 인형을 꼭 안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아이. 아빠는 엄마가 없으니 아이한테 욕설을 퍼부으며 엄마 데려오라고 윽박지른다. 아이를 미치고 때리고 하다가, 야, 그 인형 참 재수없게 생겼네. 야, 줘봐. 확 찢어볼란게. 갖다 버리자. 갖다 버려. 그때 인형이 움직이며 아빠를 빤히 쳐다본다. 이렇게. 아빠는 놀라서 밖으로 달아나게 되는데, 아이씨, 뭐야? 야, 이게 뭐야? 아이는 인형을 쳐다보니 평상시처럼 가만히 있다. 아빠를 쳐다보던 그 표정, 과연 무엇이었을까? 어떤 움직임이든 이유 없는 건 없다고 본다. 염원, 저주, 이런 것들은 진짜 있는 걸까? 오래 사용하던 물건 내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오래전에 사형수들을 수없이 하늘로 보낸 망나니의 칼, 단두대의 칼날, 이런 것들이 집에 있다고 상상해보자. 과연 이 집안에 아무런 현상도 없을까? 다들 사연이 있으니 그에 걸맞는 영혼, 귀신, 요괴가 들러붙었을지 모를 일이다. 우리가 귀신 이야기하면 귀신이 가까이 온다고 하잖아. 집에 흉한 물건이 있으면 그들은 그 향수 냄새를 맡고 몰려올 거라 본다. 그럼 인형은 그냥 막연하게 우연치 않게 아다리 맞아도 귀신이 붙은 걸까? 인형은 어떤 용도로 쓰이지? 사랑받잖아. 처음에 새삥일 때 아이가 너무도 이뻐하며 맨날 잘 때도 어디 갈 때도 꼭 껴안고 있는 그 인형에는 사랑과 애정을 갈구하는 그런 영혼의 존재가 들어앉을 확률이 높다고 본다. 인형을 사다가 맨날 두드러 팼다고 상상해봐라. 그런 인형에 들어가고 싶은 귀신이 있을까? 미워하고 저주하는데 난 그곳에 있고 싶을까? 이미 인형 안에 그런 존재가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인형을 막 두드러 패고 저주하고 찢고 그랬다고 하면, 그럼 당연히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귀신이란 존재, 요괴, 유령, 이들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고 받아들이는 중이다. 사실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데 뭘 못 믿겠는가? 성경에도 귀신이 있다고 나와 있잖아. 남이 쓰던 물건 함부로 집에 들이지 말자. 너네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모르잖아.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증오가 있는지 모른다. 전 주인처럼 내가 애정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곳에서 사용되던 물건이 이 집, 저 집 다 둘러서 몇 차례 돌아서 나한테 온 거라면, 다들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동화 속 주인공들만 살았던 그런 환경이었으면 뭐 크게 문제는 없었을지 몰라. 아니지. 그런 건 또 그런 대로 문제가 생기지. 너무 잘해주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쳤다면 그 애정을 갖다 언제나 받아먹고 좋은 얘기 듣고 사랑한다는 이야기 듣고 했던 그 인형 안에 있던 영혼, 인형한테 그렇게 얘기해주니 그 영혼은 그대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거야. 그런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사랑을 받기 위해 나 여기 있어요 하는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형이 움직이고 집 앞 정원 앞에 심어놓은 소나무, 내가 늙어가면서도 같이 늙어가는 그 소나무, 정성을 들여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어디 아플까 계속 보살피며 어릴 때는 말도 걸고 함께 그렇게 늙어갔다. 참새 먹이 주면서 참새한테 말도 걸고 나무한테 말도 걸었다. 내일은 비가 올 것 같니?
친구같이. 그런 나무에 과연 영혼이나 귀신 한번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공포라디오 이런 데 들어보면 죽은 나무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산 나무에는 귀신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네. 그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어서 어떤 존재가 그 물건, 그 공간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말이야. 너의 쓰던 물건을 함부로 받지 말고 사오고 그러지 말자고. 그 물건의 전 주인이 험한 꼴이라도 당한 억울하고 화나고 그런 분노, 슬픔 그런 게 그 물건에 스며들었다고 하면 주인 잃은 물건 속에 자리 잡은 귀신은 또 다른 이의 관심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게 될까? 인형 좀 움직였다고 막 미워하지 말자.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평상시처럼 그냥 예뻐해보면 어떨까? 인형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해준다면, 관심을 준다면 내 수호신, 수호천사 이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위험한 생각인가? 그러니까 애당초 남이 쓰던 물건 공짜라고 막 받아다가 애기한테 주고 그러면 움직이는 인형 만나게 될지 모른다. 혹시 오신님께서는 어디서 받아온 물건 받아오고 나서 약간 찝찝한 느낌 들고 그렇지만 공짜니까 받아왔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던가 껄쩍지근한다면 집에 두지 말자고. 특히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래. 애정을 너무 주고 그러면 그렇게 오랜 기간 외롭게 지내왔던 그들 중 하나가 사랑이 고파서 인형에 자리 잡을 수 있다. 인형을 사랑하고 인형을 귀여워할 수는 있지만은 갑자기 스마트폰을 사랑해서 스마트폰을 꼭 껴안고 스마트폰한테 귀엽다고 예쁘다고 그렇게 애정을 쏟지는 않잖아. 망가지면 갈아치우는 게 스마트폰인데 인형은 다르다고.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인다고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의견이 있거나 상상한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면 개구리가 아주 이기적으로다가 영상으로 다시 만들어볼게. 여기까지 할게. 좋아요? 고마워. 야, 귀신 얘기하니까 진짜 쎄하다 쎄.